네, 김학의 전 차관 주요 혐의와 쟁점 그리고 선고 배경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이 제기했던 주요 혐의를 간략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김모 씨와 그 윤중천 씨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뇌물을 이제 성접대 13차례에 걸쳐서 받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품 수수한 게 1억 한 3천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모 씨를 받은 뇌물이 있는데 이게 3천, 4천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장인 김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이 한 1억 5천 되거든요. 네. 그래서 3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이제 3억 한 4천 정도 되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예. 그 검찰이 뇌물로만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범죄 혐의를 네네.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윤중천 씨로부터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랄지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강간치사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둘 다 하나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 하나는 이제 그 강간치사과 관련된 것은 친고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소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결국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 그 윤중천 씨와 관련된 성범죄에서 그때 가담을 하지 않은 걸로 검찰이 이제 판단을 했던 걸 보이고 단지 13차례에 걸쳐서 성접대 받은 부분을 뇌물로 적용해서 이번에 네. 기소가 된 거죠. 예, 그 공소시효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김 전 차관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동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는데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주목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선고와 관련된 재판은 네,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냐 아니냐 그 부분은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성범죄로 기소가 된 게 아니고 단지 동영상 속에 사람이 김학의냐 아니냐는 성접대와 관련된 그걸 확정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사진이랄지 이제 검찰에 제출한 그런 것들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성접대 자체를 뇌물로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성접대 뇌물을 받은 시점이 2006년도에서 2008년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실제적으로 성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냐 아니냐를 원칙적인 실체 심리까지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확신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 이후에는 설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공소시효 완성이 돼서 중요한 부분이 안 된 거죠. 그 성접대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1심 선고에서도 성폭행 혐의 등은 시효가 완성돼서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소시효가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성범죄, 일반 성범죄하고 이제 강간치사나 특수강간은 시효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시효가 짧기 때문에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안 했고, 강간치사나 이제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범죄가 공소시효 10년이면 이미 시효가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윤중천 씨와 같이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사행이 되지 아니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지난 윤중천 씨 재판에 있어서도 강간치사과 특수강간에 대해서는 특수강간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겠지만 네네. 일단 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1심 판결에서 뇌물 액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역시나 네.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효가 뇌물죄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1억 원 밑으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일단 10년 전인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있는 그러한 뇌물죄는 전부 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범죄도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직무 관련성이 없다랄지 아니면 검찰의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랄지 아니면 뭐 제3자 뇌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한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해서 면소 판결을 한 거거든요. 이제 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 판결을 해요. 그래서 오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판결문의 주요 요점은 첫 번째는 10년 전에 있었던 것은 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면소 판결을 한 거고요. 네. 10년 이후, 2008년 이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한 거죠. 그럼 결국에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았으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액수가 1억이 넘냐, 1억이 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앞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해버리니까 뒷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1억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좀 어려운 측면은 이제 우리가 법의 형법에서 또 형사소송법에서 포괄 일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뇌물 받은 모든 액수를 하나로 구성하면 무조건 1억 원이 넘겠죠. 네. 이번 기소된 범죄 내용에 보면. 그런데 그걸 재판부에서는 포괄 일죄를 보지 않고 나누어서 본 겁니다. 나누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 보다 보니까 앞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뇌물 액수 자체가 1억 원 밑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오늘 같은 판결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면소 판결을 한 거죠. 예. 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 측이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이 절친한 사이였을 뿐이다. 대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건가요? 아직 이제 판결을 전체적으로 잘 보지 않았는데요. 네. 아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둘이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어서 어떤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현안이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전에 재판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청탁을 했다든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어떤 친한 친분 관계에 의해서 현안이 없이 그 정도는 도와줬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판단한 걸로 보여요. 예. 뭐 어떨까요? 검찰이 항소를 할까요?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검찰은 포괄 일죄로 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또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없다랄지 직무와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뭐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